다음은 너무 중요한 휠체어가 나왔어요. 휠체어 이동돕기. 자, 우리는 이 휠체어에서 주로 봐야 되는 부분, 여기 팔걸이, 그리고 여기 시트 부분, 다음은 여기 잠금 장치, 그리고 발받침대, 그 다음은 우리 여기 큰 바퀴, 뒷바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다루는 법에서 접는 법과 펴는 법이 나오는데 주로 접는 법이 시험에 나오는 게 편해요. 자, 볼게요. 처음에 휠체어를 다룰 때에는 무조건 잠금 장치를 잠궈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꽃봉오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봉오리가 접히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중간, 그리고 맨 위로 천천히 꽃봉오리는 접힙니다. 우리 휠체어 접는 것도 꽃봉오리 접는 것을 연상해 볼게요. 처음에 무조건 잠금 장치를 잠궈주고 맨 밑에 있는 발받침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시트를 들어 올리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팔걸이를 접는다. 이렇게 꽃봉오리 연상해 주시는 게 외우기가 편하실 거예요. 휠체어 이동돕기에서 기본 원칙 볼게요. 대상자는 중심을 스스로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갑자기 엎어질 수도 있거든요.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손이 닿는 거리에서 지지를 해주어야 해요. 그러니까 대상자에 가까이서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첫 번째, 휠체어를 선택할 때에는 대상자의 신체 기능, 그리고 사용 공간, 체형에 맞는 것을 선택한다. 두 번째, 휠체어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타이어 공기압이 잘 되어 있는지, 특히 타이어 뒷바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는 잘 되는지 바퀴 손잡이, 팔걸이, 발받침대, 안전벨트 등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대상자 가까이에서 지지를 해 주어야 하고 몸 상태를 확인하고 마비, 장애, 통증 등을 고려하여 안전이나 안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동에 대한 설명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이동 중에 바퀴에 옷이나 물체가 걸리지 않도록 그 주변을 잘 정리정돈해 주어야 합니다. 휠체어 이동 시 작동법입니다.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자, 잘 외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문턱, 도로턱, 혹은 울퉁불퉁 이렇게 티귿이 나오는 것은 모두 앞바퀴를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문턱, 도로턱, 울퉁불퉁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이렇게 티귿이 들어가면 무조건 앞바퀴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을 올라가거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에도 무조건 지그재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오르막길을 올라가거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에는 중력의 힘을 덜 받기 위해서 지그재그가 나와야 합니다. 봐볼게요. 1번 문턱, 도로턱 오를 때 요양보호사가 양팔에 힘을 주고 휠체어 뒤를 발로 조심스럽게 눌러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문턱을 오른다. 자, 문턱, 도로턱 오를 때 티귿티귿 나왔으니까는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거 봤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발이에요. 이렇게 어딘가를 올라설 때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발은 휠체어 뒤를 조심스럽게 밟아가지고 앞바퀴가 들릴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 주는 겁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발 위치도 중요합니다. 문턱, 도로턱 내려갈 때예요. 문턱, 그리고 도로턱, 티귿 나왔으니까는 앞바퀴 들어 올리는 거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 바로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발 위치예요. 이번에는 휠체어의 뒤를 밟고 있지 않죠? 바닥을 지지하고 있죠? 이렇게 내려갈 때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발은 휠체어의 뒷부분을 밟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내려가는 건데 발로 뒷바퀴, 우리 휠체어의 뒷부분을 밟아주면은 뒤로 뒤집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 내려올 때에는 자연스럽게 천천히 내려와 주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항상 어딘가를 내려갈 때에는 휠체어를 뒤로 돌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딘가를 내려갈 때에는 대상자가
뒤를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려갈 때 대상자가 정면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 꼬꾸라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딘가를 내려갈 때에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가는 거고, 문턱, 도로턱, 티긋티긋이니까 앞바퀴를 들어주고, 내려갈 때에도 자연스럽게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가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발은 휠체어의 뒷부분을 밟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르막길을 갈 때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가급적 자세를 낮추고 다리에 힘을 주어 밀고 올라간다.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에는 중력의 힘을 덜 받기 위해서 지그재그 나왔죠? 오르막길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에는 항상 지그재그입니다. 다음은 내리막길을 갈 때예요. 우리 어딘가를 내려갈 때에는 반드시 휠체어를 뒤로 돌린다고 해야 됐죠? 반드시 대상자는 어딘가를 내려갈 때에는 정면을 보지 말고 뒤로 돌려가지고 내려가야 합니다. 자, 내리막길 나왔죠? 그러니 중력의 힘을 덜 받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내려가 주어야 합니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고개를 뒤로 돌려 가고자 하는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그 방향에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은 큰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고개를 뒤로 돌려 가고자 하는 방향을 살펴야 한다. 다섯 번째,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울퉁불퉁, 티귿이 나왔죠? 티귿 나오면 무조건 어디를 들어 올려야 한다? 맞아요.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한다. 그 이유는 휠체어를 보면은 앞바퀴가 뒷바퀴보다 훨씬 작아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이러한 작은 앞바퀴는 울퉁불퉁한 길의 충격을 고스란히 대상자한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대상자의 편안함을 위해서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에는 조그마한 앞바퀴를 뒤로 젖힌 다음에 지나가줘야지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너무 중요해요. 이 그림 자체를 외우세요. 우리 엘리베이터를 휠체어를 이용해서 타고 내릴 때에는 이 자세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타고 이 자세 그대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주셔야 합니다.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이 자세 그대로 뒤로 들어가서 내릴 때에는 앞으로 밀고 나와 주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될 수 있어요. 무조건 이 그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4번,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보겠습니다. 처음에 무조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어디로 옮길 건지 설명해드려야 하고, 두 번째, 휠체어의 위치를 먼저 잡고, 그러고 나서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궈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하고 마비된 쪽을 지지를 해주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편마비 대상자의 건강한 손과 발을 사용하도록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 무조건 처음에는 설명해드려야 하고 휠체어 위치를 먼저 잡은 다음에 잠금 장치를 잠궈주는 거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하고 마비된 쪽을 지지해주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 모든 부분은 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하고 마비된 쪽에 서가지고 지지를 해주어야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서 요양보호사가 서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일어나 앉기에서는 무조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준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마비 대상자의 건강한 손과 발을 사용하도록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설명한다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휠체어 위치 잡는 거 나왔어요. 우리 이 책에서
무조건 휠체어 혹은 침대 혹은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옆에 놓을 때에는 무조건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침대, 이동변기 혹은 휠체어를 대상자 근처에 놓을 때에는 무조건 건강한 쪽에 두는 겁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 자, 건강한 쪽을 침대 난간에 붙인 다음 반드시 잠금 장치를 잠근다. 침대 난간을 붙이거나 또는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놓는다. 우리 시험에서 무조건 비스듬히가 나오면은 30에서 45도예요. 50도, 60도, 20도 다 틀린 거예요. 30에서 45도입니다. 그런 다음에 휠체어 위치를 잡은 다음에 반드시 잠금 장치 잠그라고 했죠. 다음에 세 번째,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하여 준다. 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하고 마비된 부분에 서가지고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의 위치 중요합니다.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하여 준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지지해주면 오히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약한 부분, 마비측 무릎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대상자가 건강한 쪽 손으로 고정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자, 대상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손과 발은 최대한 사용하도록 격려하라고 했죠. 대상자가 건강한 쪽 손으로 고정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여기서 하나 더 봐주어야 될 게 있어요. 가까운 쪽 팔걸이가 아닌 먼 쪽의 팔걸이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대상자는 가까운 휠체어가 아닌 멀리 있는 휠체어로 잡아주었죠. 건강한 손으로. 다섯 번째, 요양보호사 쪽으로 허리를 굽히면서 양발을 축으로 하여 몸을 회전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자, 요양보호사 쪽으로 대상자의 상체를 숙여주어야 한다고 했죠. 그런 다음 양발을 축으로 해서 몸을 회전하여 휠체어에 앉힙니다. 여섯 번째, 대상자의 뒤에 요양보호사가 선 다음에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요양보호사의 손을 넣어 의자 깊숙이 앉힌다. 의자에 걸터 앉아 있으면 앞으로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 반드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에 가서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은 다음에 의자 깊숙이 앉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일곱 번째, 앉힌 후 발 받침대를 펴고 발을 받침대에 올려놓는다. 발 받침대에 발을 올려놓지 않으면 발이 바퀴에 끌려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겠죠. 자, 이번에는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겁니다. 자, 똑같아요. 처음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쪽이죠. 건강한 쪽이 침대와 평행이 되도록 혹은 30에서 45도 비스듬히 휠체어를 두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그러고 나서 발 받침대를 올리고 발을 바닥에 전체적으로 내려놓아 대상자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한다. 발가락만 닿으면 안 돼요. 발바닥 전체가 닿아야 합니다. 네 번째,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 똑같아요. 건강한 층 무릎이 아닌 마비층 무릎을 지지한 상태에서 대상자가 허리를 굽혀서 건강한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한다. 건강한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한다. 다섯 번째,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허리와 등을 지지하고 일으켜 세운다. 여섯 번째, 다리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힌다. 자, 우리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기보다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부분이 더욱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4번, 이번에는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겁니다. 자, 처음엔 무조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야 하고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 위치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잠금 장치를 잠궈주는 겁니다. 자, 이 순서 중요해요. 여러분들 순서. 설명한 다음에 휠체어 위치 잡고 그 다음엔 잠금 장치 잠궈주는 겁니다. 자, 휠체어의 위치는 무조건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두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은 대상자에게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서 한 손으로 준비한 휠체어를 잡게 한다. 이 한 손은 당연히 건강한 한 손이겠죠? 그리고 나서 대상자 양쪽 무릎을 바닥에 지지한 상태로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편다. 그리고 나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뒤에서
한 손으로 허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깨를 지지하여 준다. 이 뒤가 중요해요. 바닥에 요양보호사보다 낮게 앉아있는 대상자를 앞에서 지지를 한다면은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얼굴이나 명치를 칠 수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바닥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뒤에서 도와줘야 하고, 자, 요양보호사 손의 위치 중요합니다. 한 손으로는 허리, 다른 손으로는 어깨를 지지하여 주는 겁니다. 자, 5번째, 대상자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어 휠체어에 앉힌다. 자, 중요한 거 다시 키포인트 잡고 갈게요. 자, 여기 순서 중요하고요. 다음은 무조건 다 건강한 쪽 휠체어, 그리고 건강한 쪽 손으로 이용한다는 거 있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위치, 대상자의 뒤에 서는 거하고 요양보호사의 손 위치, 허리랑 어깨를 지지하여 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반대로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기는 거예요. 첫 번째, 무조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휠체어에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층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하여 주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위치, 그리고 손의 위치 기억하세요. 네 번째, 대상자는 건강한 손을 이용하죠.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또다시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는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이동하는 동안 상체를 지지해서 내려가는 동안 낙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주면 됩니다. 이번엔 두 사람이 대상자를 옮기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일 때에는 또 이동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대상자에게 설명했고, 휠체어는 침대에 평행하게 붙여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여러분들, 두 사람이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에는 절대로 비스듬히가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은 비스듬히 두면은 요양보호사 2명이 위치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위치를 잘못 잡으면은 대상자를 옮기다가 실수로 대상자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두 사람이 대상자를 옮길 때에는 무조건 평행하게 붙여 놓아야 합니다. 비스듬히는 절대 안 돼요. 자, 휠체어 위치 잡았고 다음에는 잠금 장치 잠궈줬습니다. 세 번째,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이 대상자 뒤쪽에 서고, 즉 상체 쪽에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대상자 다리 바깥쪽에 선다. 하체 쪽에 선다는 소리입니다. 대상자의 팔을 굽혀 마주잡게 한다. 신체 정렬이죠. 5번째, 뒤쪽에 선 사람, 상체 쪽에 선 사람은 대상자의 양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넣어 대상자의 팔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잡아준다. 그리고 다리 쪽에 선 사람은 한 손은 대상자의 종아리 아래, 다른 한 손은 넙다리 밑에 넣고 안정된 자세를 취해준다. 7번째, 하나, 둘, 셋, 구령과 함께 들어 올린다. 자, 주로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그림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림에서 첫 번째, 뒤통수를 잡는다거나 뒷목을 잡는다던가 하는 그림들은 다 틀린 그림들이에요. 또한 발목만 잡고 있는 그림도 다 틀린 그림입니다. 우리 5번, 6번에서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가 중요해요. 상체 쪽에 선 사람은 양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넣어 대상자의 팔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잡고 있는 그림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 하체 쪽에 선 사람은 대상자의 종아리 아래랑 또 다른 한 손은 넙다리 밑에 넣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림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 책에서 그림 문제 중에서 무조건 뒤통수나 뒷목을 잡고 있는 그림이나 혹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림, 무조건 다 틀린 그림들입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 둘이서 침대에서 침대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 진짜 너무 중요해요. 이거야말로 진짜 그림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무조건 대상자한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신체 정렬하죠.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에 모아주고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으고 무릎을 세운다. 신체 정렬입니다.
네 번째, 한 사람은 한 팔로 대상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팔로 허리 아래에 넣어 지지한다. 다섯 번째, 다른 한 사람은 한 팔로 대상자 허리 아래를 지지하고 다른 팔로 두 무릎을 지지한다. 자, 여기 손 위치 너무 중요해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 2명의 손이 맞닿는 곳은 바로 허리죠, 허리. 우리 그림에서도, 그림 문제 선택할 때에도 요양보호사 둘이서 손이 맞닿는 부분이 무조건 있어야 하고, 뒤통수나 뒷목을 잡는 게 아닌 대상자의 어깨를 잡고 있어야 하고, 발목이 아닌 두 무릎 위치를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뒷목이나 뒤통수 혹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틀린 그림이에요. 우리 이 그림 무조건 머릿속으로 암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엔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기는 겁니다. 대상자한테 처음에 무조건 설명하기 나왔죠. 두 번째, 휠체어에 잠금 장치를 잠그고, 세 번째,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이동 변기가 오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 휠체어와 약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놓는다. 비스듬히는 항상 30에서 45도입니다. 네 번째, 휠체어의 발 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게 하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앞에 선다. 우리 위치가 같은 곳에서 옮길 때에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앞에 서주어야 합니다. 위치가 같은 곳에서 위치가 같은 다른 곳으로 옮길 때에는 항상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앞쪽에 서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하고, 여섯 번째,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가까운 쪽 아니에요. 먼 쪽입니다. 가까운 쪽 손잡이를 잡으면 반대로 넘어갈 수가 없겠죠.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해주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대상자의 상체를 펴면서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엉덩이를 이동시켜 앉힌다. 대상자의 하체가 아니라 상체를 펴면서예요. 그리고 마비된 쪽 다리가 아닌 건강한 다리예요. 시험 문제에서 대상자의 하체를 펴면서 마비된 다리에 힘을 주어 엉덩이를 이동시켜서 앉는다 하면 틀린 거예요. 상체 아니고 하체. 틀린 겁니다. 무조건 하체가 아닌 상체를 펴주어야 하고, 불편한 쪽 다리가 아닌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엉덩이를 이동시켜 앉아야 합니다.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기기입니다. 자, 휠체어에서 대상자를 자동차로 옮길 때에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은 엉덩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은 상체가 들어가고, 다음은 다리 한쪽씩입니다. 순서 중요해요. 엉덩이 먼저 들어가고, 상체 들어가고, 다리 한쪽씩입니다. 자, 자동차의 뒷문을 열고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거나 약간 비스듬히 하여 놓는다. 요양보호사는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잘 지지하고 대상자를 일으켜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게 한다. 이때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게 한다. 자, 그러면 자동차를 휠체어에 위치시킬 때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자동차를 위치시켜야겠죠? 다음은 세 번째,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대상자의 엉덩이 또는 상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한다. 네 번째, 대상자가 동승하는 경우에는 중요해요. 반드시 대상자 옆자리에 앉아서 도와야 한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요양보호사의 위치, 요양보호사는 차에서 어디에 앉아야 되냐? 앞좌석, 뒷좌석 다 틀린 거예요. 무조건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옆자리에 앉아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대상자의 옆자리 기억하세요. 다음은 보행 돕기입니다. 대상자의 보행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행 매트 사용할 수 있고 성인용 보행기를 사용할 수 있고 지팡이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팡이예요. 자, 대상자가 보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 자세에서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의자나 손잡이 등을 한 손으로 잡고 약 3분간 서 있을 수 있도록 연습시킨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몸을 받쳐준다.
두 번째, 서 있는 동작이 가능하면 전후 좌우로 천천히 체중을 이동하거나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해서 균형 잡는 연습을 시킨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몸을 받쳐준다. 보행벨트 이용하는 법 먼저 볼게요. 보행벨트의 안전장금을 위한 끈이나 패드의 상태, 벨트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맞춰 벨트를 묶는다. 보행벨트를 어디에 착용하는지가 중요해요. 허리 부분입니다. 혹은 벨트 부분이에요. 복부 아니고 가슴 아닙니다. 무조건 허리 부분 혹은 같은 말로 벨트 부분입니다. 보행 전에 벨트나 끈이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자, 네 번째,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다른 한 손으로는 반대편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시험 문제에서 요양보호사의 위치 물어볼 수 있어요. 건강한 쪽 뒤에 선다거나 대상자의 앞에 선다거나 옆에 선다거나 다 틀린 거예요. 무조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반대편 벨트 손잡이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번엔 보행기예요. 보행기의 손잡이 그리고 고무 받침이 닳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접이식 보행기인 경우에는 펼친 후 잠김 버튼이 완전히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우리 잠금 장치를 채우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자, 세 번째, 미끄러지지 않는 양말과 신발을 신도록 돕는다. 네 번째, 대상자 앞에 보행기를 두고 바퀴를 잠그고 대상자가 일어서도록 돕는다. 다섯 번째 중요해요.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약 30도로 구부러지도록 대상자 둔부 높이로 조절한다. 보행기 세 글자죠. 그러니까 30도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 무조건 둔부 높이입니다. 허리 높이 틀린 거고 가슴 높이 틀린 거고 무조건 둔부 높이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배울 건데 지팡이도 지팡이 세 글자죠. 지팡이도 팔꿈치가 약 30도로 구부러지도록 하는 거고 지팡이의 높이 역시 둔부 높이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거 없어요. 암기할 때 보행기랑 지팡이 모두 세 글자이기 때문에 30도 둘 다 높이는 둔부 높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섯 번째, 신체 기능 및 사용 공간, 체형에 맞는 것을 선택한다. 보행기 사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1번부터 4번까지는 양쪽 다리가 모두 건강하거나 혹은 양쪽 다리가 모두 불편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양쪽 다리 모두 일 때에는 보행기 앞에 바른 자세로 대상자가 서고 보행기를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기고 보행기를 먼저 옮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보행기 쪽으로 한쪽 발을 옮기고 나머지 한쪽 발을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옮긴다. 이게 모두 양쪽 다리가 모두 건강하거나 모두 불편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에는 보행기와 약한 다리를 동시에 옮겨주는 겁니다. 동시에. 이게 중요해요.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에는 보행기와 약한 다리를 동시에 옮겨줌으로써 보행기가 약한 다리의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건강한 다리를 이동시킨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다섯 번째,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쪽에 서서 보행벨트를 잡고 걷는다. 이 대상자는 보행벨트를 착용하고 보행기를 사용하는 거겠죠? 여섯 번째, 돌아와 침대에 눕는 것을 돕고 일곱 번째, 혼자 보행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대상자의 손이 닿는 곳에 보행기를 둔다. 너무 보행기를 멀리 두면은 대상자가 보행기를 잡으러 갈 때 그동안에 낙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이 닿는 곳에 보행기를 둔다. 드디어 지팡이 나왔습니다. 자, 지팡이 길이 결정 방법 볼게요. 보행기랑 똑같아요. 지팡이 세 글자, 약 30도 구부러지는 정도여야 되고 높이도 보행기랑 똑같아요. 둔부 높이입니다. 그렇지만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섰을 때에는 손목 높이예요. 시옷, 시옷, 신발, 손목, 시옷, 시옷, 신발, 손목 기억할게요.
두 번째, 지팡이 보행 방법. 낙상 예방을 위해서 고무 받침 확인해야 되고, 손잡이 확인해야 하고, 또 낙상 예방을 위해서 물건 치워야 되고. 자, 다음은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선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대상자는 지팡이를 무조건 건강한 쪽 손으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불편한 쪽으로 지팡이를 짚는다면 낙상 위험성 크겠죠? 무조건 건강한 쪽이에요, 여러분들. 네 번째, 지팡이를 사용하는 쪽 발의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약 15cm, 옆으로는 15cm 지점에 지팡이의 끝을 놓는다. 자, 지팡이 이용 보행 돕기, 옆에서 보조하기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지팡이로 쥐지 않은 옆쪽. 자, 지팡이를 쥐지 않은 옆쪽은 불편한 쪽이죠. 불편한 쪽에 위치하여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고 대상자와 호흡을 맞춰 보행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팡이를 짚은 쪽은 건강한 쪽이겠죠,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의해야 할 거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그림에서 지팡이 짚는 방법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는 방법은 하고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 책에 있는 이 그림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 그림을 바로 선택할 거예요. 자, 지팡이 이용 보행 돕기, 옆에서 보조하기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지팡이를 쥐지 않는 옆쪽, 즉 불편한 쪽을 지지해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고 대상자와 호흡을 맞춰 보행한다. 여러분들, 지팡이는 무조건 건강한 손으로 잡는 거예요. 자, 우리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문제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래요. 이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는 방법을 골라보래요. 자, 우리 근데 책에 있는 지팡이 짚는 방법은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잘 고민도 안 하고 문제도 끝까지 안 읽고 바로 이 그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틀린 거예요.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편마비라면은 왼쪽이 건강한 쪽입니다. 지팡이는 무조건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 짚는다고 했죠. 그러니 우리는 이 그림이 아닌 이 그림을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책에서 이 그림으로 봤다고 이 그림 선택하면 틀린 거예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어느 쪽 편마비인지, 그래서 건강한 쪽은 어디인지 문제 잘 읽어보고 정답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자, 뒤에서 보조하기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쪽에 위치하여 한 손은 대상자의 허리 부위를 지지하고 다른 한 손은 대상자의 어깨 부위를 지지한다. 자,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 중요해요. 옆에서 보조할 때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 그리고 뒤에서 보조할 때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 중요합니다. 지팡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나왔어요.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를 때 혹은 버스를 탈 때에는 지팡이 먼저 짚고 다음에는 건강한 다리가 나가고 그 다음에는 마비된 다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딘가를 올라갈 때에는 지팡이를 짚고 건강한 다리가 지지하면서 올라가야지 약한 다리가 따라가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 어딘가를 오를 때에는 지팡이 짚은 다음에 건강한 다리 먼저 짚어서 마비된 다리가 저절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에는 지팡이를 짚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뒤에 있는 맨 마지막에 남은 다리가 먼저 내려간 다리를 지지해 주는 게 더 안전해요. 지팡이 짚고 마비된 다리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순서로 이동한다. 우리 계단을 올라갈 때만 기억해 주신다면 내려갈 때에는 그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랑 평지에서 움직이는 거 모두 다 똑같아요. 계단을 내려갈 때랑
평지에서의 움직임하고 똑같아요. 평지에서도 똑같이 지팡이 짚고 마비된 다리 가고 다음은 건강한 다리 가는 거예요. 자, 보행기랑 지팡이의 보행하는 방법 헷갈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6번째 이송돕기입니다. 이때는 외상이 없을 때, 외상이 있을 때, 그리고 1인이 부축할 때예요. 우리는 여기서 2번하고 3번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외상이 있을 때 대상자를 들어 올리는 방법이 중요해요. 우리 척추 고정판, 이렇게 대상자를 위에 올려서 옮기는 이런 척추 고정판이 있어요. 이거를 대상자 바로 옆에 놓고 대상자의 몸을 우선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밑으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져 있는 대상자를 그 척추 고정판 위로 중앙으로 올려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고정시키는 순서가 중요해요. 맨 아래에 있는 무릎 먼저 고정시키고 중간에 있는 손목과 엉덩이 먼저 고정시키고 맨 위에 있는 위팔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 순서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서 무릎을 발목으로 바꾼다던가 위팔을 목으로 바꾼다던가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맨 밑에서부터 고정시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런 다음에 2인 이상의 힘을 합쳐 들어 올린다. 자, 1인이 부축하는 거 볼게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에 서서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게 하고 대상자의 손목을 잡고 이송한다. 자, 대상자가 건강한 쪽으로 요양보호사의 어깨를 둘러서 딱 잡아야지만이 안정되겠죠? 다친 팔로 요양보호사의 어깨를 잡으면은 더 심한 손상을 입게 되고 힘이 잡히지가 않으니까는 스르륵 하고 넘어질 수 있겠죠? 무조건 건강한 팔로 요양보호사의 어깨를 잡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아, 선생님들 어떠셨어요? 많이 어려우셨죠? 그렇지만 이 체위 변경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복습한다면은 체위 변경만큼 쉽고 재밌는 파트도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 시험 보는 날까지 우리 달달달 외우면서 좋은 결과 꼭 가지고 가도록 합시다.